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개념. 첫 번째로 추세선, 지지와 저항대, 특히 피보나치 수열과 되돌림 비율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뭐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올라가고 있는 파동인지 추세를 어디를 타고 있는 건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추세선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올라가는 파동인지 알아야 이게 충격파인지 조정파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 하락인지 상승인지 헷갈리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이러한 추세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지지와 저항대.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수평 매물대가 쌓이면서 조정 매물대. 이게 파동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이 엘리어트는 무조건 수평 매물대의 맥점들, 매물대들과 같이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뭐 중요한 어떤 뭐 매물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날 중요한 뭐 당일 시가라든가 뭐 종가라든가 일봉상 뭐 60일선이라든가 예를 들면은 어떤 의미 있는 맥점의 선과 수평 매물대 이러한 지금 수평으로 우리가 이런 의미 있는 지점들과 같이 항상 병행을 해야 됩니다. 파동만 알아서는 안 돼요. 어디에서 어떠한 저항점들 예상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면 이게 어디에서부터 어떤 지점에 의미를 갖는 맥점의 수평 매물대 맥점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알아야 돼요.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 분할의 비율인데 요거는 조금 천천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기본 개념과 패턴부터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떤 실전적인 부분에 들어갔을 때의 피보나치 수열 개념을 이제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마지막 단계로 이제 가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것도 뭐 별거 없거든요. 별게 없는데 이거를 실전에서 쓰려고 하면은 이게 조금 어려워요. 초보분들은 이걸 실전에서 막 적용을 시키기가 어디에다 얼마큼 뭘 적용시켜야 될지 잘 감이 안 오신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먼저 패턴을 그릴 줄 알고 이게 지금 어떤 패턴인지 먼저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밥을 먹으려면 숟가락을 먼저 들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숟가락을 먼저 들 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젓가락도 들 줄 알아야 되고 뭐 밥은 어디에 있고 밥은 어떻게 뜨고 이런 건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게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개념 당연히 알고 있으면 좋고 주식에서는 일본 개념으로 봤을 때 이게 활용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이게 피보나치 수열에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하모니 패턴 같은 것들이 막 응용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선행성으로 앞으로 어디까지 가겠다라는 예측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피보나치 수열도 앞으로의 예측이 얼마만큼의 조정이 나올지 얼마만큼의 상승이 나올지 이런 부분을 예측하기 위해서 쓰이거든요. 하모니 패턴이나 피보나치 비율이나 상금 비율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심화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충격 파동의 지금 정의화 패턴, 상승 추세의 상승 파동,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파동에서는 이게 충격 파동이라는 얘기죠. 요게. 하락 추세에서의 하락 파동,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추세를 알아야 충격파인지 조정파인지 알 수 있다. 충격 파동의 패턴의 종류, 연장, 절단, 쐐기, 이거 다 있다가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패턴이에요. 패턴의 종류. 충격 파동의 패턴 종류가 있고 조정 파동, 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충격하고 조정 두 개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충격하고 조정, 이 두 가지 파동 안에서의 패턴 공부들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 나오죠. 지그재그형, 플랫형, 삼각사기형 등등 뭐 미달형도 있고 막 그런데 이런 것들 이 미달형하고 절단형은 사실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막 리딩하다가 지금은 지그재그형인 것 같다 플랫형인 것 같다 어떤 조정 패턴에서 어떠한 구간들을 노려가자 그럼 저 새끼 뭔 소리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따라가 보자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저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 조정파동의 정의와 패턴 상승 추세 중에 하락파동과 하락 추세 중에 상승파동 즉 추세를 거스르는 파동을 바로 조정파동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다들 이해되셨죠? 이거는 조금 이제 좀 개념적으로 좀 무조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의 어떤 기본 조건이라고 좀 봐줘야 될 텐데 일단 2번 파동은 절대로 1번 파동의 시작점을 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손절은 1번 파동 이탈 지점. 이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파동이 엘리어트가 1, 2, 3, 4 이렇게 가잖아요. 가는데 1 갔다가 2가 이렇게 안 가고 1번 파동 시작점이 여기잖아요. 여기라고 했을 때 이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여기를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은 1번 파동의 이탈 지점이다. 그러니까 요 밑으로 떨어져 내려오면 이 정도의 손절 라인을 걸어주면 되겠죠. 여기 딱 코에 걸기는 조금 애매하니까 이 정도의 이제 손절 라인을 걸어주면 되겠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승파인 1, 3, 5번 파동 중 3번 파동은 가장 짧은 파동이 될 수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엘리어트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1번 파동이 이렇게 왔어. 2번 파동 왔고 3번 파동이 이렇게 왔다가 가지고 5번 파동이 이렇게 갔다. 그럼 이게 지금 3번 파동이 제일 짧잖아요. 그죠? 1, 2, 3이 되잖아요. 이건 엘리어트가 아니란 얘기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소한 두 번째 정도는 돼야 돼요. 최소한 두 번째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물론 당연히 뭐 조정 파동이 더 길 수는 없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조정 파동 2번 파동이 1번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이건 길면 이건 엘리어트가 아닌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3번 파동이 이게 굉장히 짧다. 그러니까 최소한 요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5번 파동 이렇게 되면 예쁜 엘리어트가 되죠. A, B, C까지 이렇게 내려왔다면 3번, 4번 파동은 절대로 1번 파동과 겹칠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3번에서 4번 파동 요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좀 편할 거예요. 3번과 4번 파동에서 여기서 1번 파동이 여기잖아요. 여기서 이만큼이지. 이만큼은 겹치면 안 된다는 얘기. 4번 파동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하나의 쭉 어떤 조정 파동의 일환일 수 있어요. 이게 엘리어트가 아니라 이러고 조정 파동을 하고 있다가 여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어떠한 수급의 변화 지점을 거친 후에 이렇게 쭉 올라가주는 일단 뭐 새로운 파동의 시작점이 될 수는 있겠죠.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리니까 되게 쉽잖아요. 말로 하니까 어려운 거야. 이게 뭐 2번 파동이 어쩌고만. 실제로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사실. 자, 알아두면 좋은 법칙. 여기 참고만 하라고 나와 있죠. 말 그대로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이거는 뭐 그냥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외우실 필요 없고요. 일단은 4번 파동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대파동에서 4번 파동이면은 바로 여기죠. 여기죠, 여기. 자, 두 번째 조정 파동입니다. 이렇게 내려와주는 이 파동이에요. 자, 이 파동인데, 이 4번 파동에서의 저점이 대파동의 3번 판에서 소파동 4번 파의 저점과 겹치는 일. 이게 무슨 개소리냐 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3번 판에서 한번 연장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쭉 3번 파동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3번 파동인데, 여기에서 지금 한번 어떻게 됐어요? 잘게 쪼개지면서 1, 2, 3, 4, 5, 이렇게 한번 지금, 한번 연장이 일어났죠, 여러분들? 여기에서의 4번 파동의 저점이 여기인데, 보통 대파동에서의 4번 파동의 저점과 이 3번 파동 안에서의 4파동, 마지막 조정 파동의 저점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통 이거를 지금 말로 하니까 좀 어려운데, 여기에서 보통 여기에 수평 매물대가 이렇게 쌓여있는 구간을 한번 딛고 5파동째를 한 번 더 간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실 대응하면서 많이 봤던 모양들입니다. 항생이나 나스닥에서 엄청나게 많이 봤던 모양들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이걸 말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어려운 것일 뿐이지. 이렇게 한번 찌끄리는 5파동들 속에서 만약 여기 3파동 안에서의 단기적으로 요 소파동들의 엘리어트가 한번 연장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 여기 한번 4파동째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땐 최소한 이 저점의 지점까지는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겠고, 이 저점이 일치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라는 것이 바로 4번 파동의 법칙입니다. 네, 뭐 항상 이렇지도 않아요. 대신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요거를 법칙을 알아도 이거를 대응을 하려면 이게 3번 파동 안에서 이게 연장 파동인 것인지 이게 지금 엘리어트 5파동이 끝자락인 건지 알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이게 5파동이 끝자락인지, 그러니까 이거를 파동을 잘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려면 여기 안에서 어떤 이게 지금 연장 파동의 충격파의 연장 파동의 패턴 중에 하나인 것인지를 알으셔야 되겠죠. 여기에서도 이게 지금 이렇게 한번 좀 뭐 여기 지금 그림에서는 예쁘게 내려왔지만 이게 뭐 이렇게 막 지랄같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게 대체 뭐냐 이게? 이게 지금 내려온 거냐? 이게 파동이 뭐 끝난 거냐? 이게 4파동인지 뭐 이게 뭐지? ABC가 끝난 건지 이게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엘리어트는 중요한 게 이게 단점 중에도 하나입니다, 사실. 이 파동을 그려가는 어떠한 그런 관점들이 다들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누구는 이걸 3파동이라고 보는데, 누구는 이거를 5파동이라고 보고, 누구는 지금 여기가 4파동이라고 보는데, 누군 여기가 지금 A파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지금 파동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어떠한 우리가 그래도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들이 정답이라는 것도 없고, 이 주식장에는 사실 정답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또 어떠한 그 대외적인 변수들 때문에 차트가 갑작스럽게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엘리어트가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은 다 열어놓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예쁜 모양새, 그리고 어떤 어지러운 모양새 속에서 질서를 찾아가려는 노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파동매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질서와 규칙을 찾아내서 우리가 다음 부분을 예측하는 거죠. 다음 파동을 예측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파동매매의 기본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에요. 퀀트 매매나 매뉴얼 대응은 뭡니까? 바로 나와 있는 어떤 시그널을 보고 대응을 들어가는 거죠. 파동매매는 그 반대예요. 어떠한 질서와 규칙과 어떠한 패턴을 찾아서 다음 패턴을 예측하고, 어떠한 다음 패턴에서 어떠한 틈새를 찾아가는 어떠한 맥점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겠구나. 혹은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같이 활용을 하는 게, 그래서 제가 무조건 수평 매물대와 무조건적으로 같이 이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수평 매물대와 어떠한 단기 맥점들까지의 어떠한 틈새를 노려가 주려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파동 매매의 기본이에요.